여야가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며 총선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한 예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후보는 불법적인 지지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경선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공천 분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부당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별 후보 선정 방식을 대부분 결정하면서 공천 심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8개 선거구 중 9곳의 경선을 끝내며 반환점을 돈 광주 전남은 다음 주 중으로 나머지 지역구 경선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공천 개파 갈등 속에 사법 리스크와 당내 분란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연일 강경 대응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찾는가 하면 사천, 친명 공천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여당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또 내부에 엄청난 내홍과 분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조작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공천 갈등이 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명 현역 의원이 낙천한 수원 등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서고 연일 이재명 대표의 공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에서 광주 전남은 현역 의원보다 친명 원외 인사의 약진이 거셉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이 학생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경찰과 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밤 진도군 야산에서 고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숨지기 전 USB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는 6장 분량으로 자신이 다니는 기숙형 특수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었으면 그런 말도 해보고 그러지. 저 혼자 뭔 일로 그런지. 그러고 이제 처벌을 하든지. A군은 체육특기생으로 장애인 체전에서 2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꿈 많던 A군의 죽음과 학교 폭력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면서 경찰과 교육청은 A군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는지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서 A군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서를 근거로 해서 학교 관계자들 상대로 조사하고요. 추가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유관기관은 다음 주 월요일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여고생이 인근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 가해자로 지목된 고등학생 8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한 공원에서
또래 학생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타당성 검증 용역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인 빛골 SPC와 사업비, 공공기여액 등에 대한 협상을 한 뒤 추가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고 이달 중하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분양 전환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타당성 검증 용역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뒤 내일 사업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에서 3자 경선을 앞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후보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일면서 불공정 공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명 남짓 모인 장소에서 나주 화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신정훈 예비 후보가 경선 투표 방식을 설명합니다. 의당은 저기 참여하고 또 시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권리당은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른바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신 예비 후보는 이중투표 유도 의도가 없었다며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간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중투표 유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권리당원 투표를 한 당원이 일반 시민인 척 투표를 하는 행위를 이중투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지인이나 지지자 등을 동원한 이중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중투표 유도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세계지역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의 공개 매각이 최종 유찰됐습니다. 위니아는 어제 오후 3시까지 진행한 공개 매각 본입 차례 응찰한 후보 기업이 없어 공개 매각이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은 추후 공개 매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했던 4월 계약 체결 등 조기 정상화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을 코앞에 두고 목포 선거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 후보는 지지 모임을 가졌다는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됐고 배정호 예비 후보에게는 이중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목포 시내 한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40~50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 후보가 눈에 띕니다. 진행자가 김 후보를 향해 만세 삼창을 유도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축구협회 가족 모임으로 알려진 이 회동엔 몇몇 지역 정치인도 참석했습니다. 경선 상대인 배종호 후보 측은 축구협회 모임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이 여럿 있었다며 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축구 모임으로 가장한 지지 모임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는 모습과 현행 선거법은 기부 행위야 식사 제공, 후보자를 위한 모임 개최와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희 예비 후보는 당시 다른 예비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인사차 들렀을 뿐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기 축구의 가족 모임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배종호 후보, 그리고 문용진, 이윤석 후보도 와서 악수도 청하고 명함도 돌리면서 지지 호소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이 만세도 불러주고 환호도 해주고 연호도 해준 그런 일반적인 행사에 김 예비 후보는 배종호 후보가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던 김원희 후보와 배종호 후보가 오는 10일 경선 시작일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후보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목포 선거구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라남도와 상생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18개 기업이 참여한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은 김영록 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남도가 추진하는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사절단 일행은 전문가 포럼에 참가한 뒤 목포 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둘러봤습니다.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오늘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한 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안 출신의 이 부시장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영수증에 찍힌 가격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특히 과일이나 채소같이 신선식품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채소, 과일 코너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집어든 물건을 좀처럼 카트에 넣지 못한 채 고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많이 비싸죠. 너무 비싸요. 물가가 무조건 그냥 사면 몇십만 원이니까 못 사겠어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과일이 2020년에 비해 64%, 채소가 32%나 오르면서 가계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농작물 생산 감소의 여파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 말쯤 돼서야 대체 과일 출하와 생산량 증가로 신선식품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좀 봄철로 접어들면서 일조가 늘어나면 이 출하량 감소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가격은 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 사정마저 팍팍해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경찰관을 사칭해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인질로 잡고 금품을 빼앗은 내국인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11일 인질로 잡은 태국인의 현지 가족에게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뒤 풀어주는 대가로 149만 원 상당의 태국 돈을 받은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모조품 수갑을 내보이며 경찰관 행세를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총선 예비 후보자가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사이 허위 학력이 표기된 명함 200장을 배부하고 자신의 SNS에도 명함 사진을 게시한 광주 지역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또 후원회를 지정 등록하지 않고 130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한 완도군이 프랑스의 원조 해양치유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 로스코프 센터를 방문해 해양치유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최근 스킨케어 사업을 시작한 발디즈사는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제품과 화장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FC가 중앙 수비수의 힘을 싣기 위해 브라질 수비수 브루노를 영입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브라질 출신 수비수 브루노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노는 2022 시즌에 23경기를 소화하며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3도움을 올리는 등 공격 전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입주민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자금 이자를 내주겠다고 속여 계약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세대당 보증금 3억 9천만 원가량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대책 마련과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왕인박사 유적지와 구린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공초월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 퍼레이드와 연계한 실경 산수 공연과 낙화유수 콘텐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특히 야간 체류 증대를 위해 영암의 밤과 테마로드 플라워 일루미네이션을 도입해 풍성한 행사장으로 꾸며집니다. 진도군이 행정안전부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기반과 연계한 군민 전용 공공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진도군은 정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과 확산 사업에 선정돼 개발한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각종 농수축산업 사업 정보, 농어가 방제약품 구매권 온라인 발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각종 행사와 시설 이용, 인재 육성 장학금, 바우처 지원 신청 등도 공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